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홈워크 7.6에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워크 7.6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제인과 존이 등장을 합니다. 제인은 디펜던트고요. 존은 플레인티프고. 자, 그래서 제인이 존에게 상해를 입힌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존이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존이 입은 피해 액수를 이제 X라고 표시를 하겠고요. 자, 이 X의 값은 작은 값일 수 있고 큰 값일 수 있습니다. 존은 X 값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입은 실제 피해 규모를 존은 아는 상황이고요. 제인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칭 정보가 존재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존은 X 값이 작은 값인지 큰 값인지를 알지만 제인은 이제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인이 먼저 처음 선택을 해야 하는 게 디스커버리를 할지 말지를 이제 제인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이때 디스커버리라는 거는 이제 리티게이션 프로세스에서 있는 어떤 일종의 옵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디스커버리 절차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해당 관련된 자료 같은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대신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자, 지금 비대칭 정보가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제인은 실제 피해 규모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제인이 이제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활용을 하면 제인에게 비용이 발생을 하는 대신에 K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는 대신에 저 X 값이 작은 값인지 큰 값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존으로부터 관련된 서류 같은 거를 이제 획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저 X 값을 제인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스커버리 절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비용 K는 이제 발생하지 않겠죠. 그 대신에 이 비대칭 정보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제인은 X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큰 값일 확률이 P 그리고 작은 값일 확률이 1-P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리 절차를 활용하든 하지 않든 이제 그 다음 기회에 가면 이제 세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 경우 제인이 합의금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인이 합의금을 제한을 하고 존이 수락을 하면 이제 소송 절차가 이제 끝나서 재판에 가지 않아도 되겠죠. 존이 거부를 하면 결국 트라이얼에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일단 첫 번째는 트라이얼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트를 하게 될 때 과연 제인이 얼마나 오퍼를 할지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과연 애시당초 제인이 디스커버리 절차를 K라는 비용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려고 할지 하는 여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트라이얼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디펜던트와 플레인티프가 있겠죠. 자, 트라이얼에 가면 이제 일단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만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자, 트라이얼에 가게 되면 디펜던트는 자, 이제 x만큼 이제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 값이 작은 값이면 xl만큼 배상하는 거고 큰 값이면 xh만큼 배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트라이얼에 갔으니까 이제 리티게이션 코스트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리를 했다고 하면 이제 뭐 총 이 디스커버리 코스트까지 나중에 더해줘도 되겠죠. 근데 뭐 그 부분은 일단 무시하고 트라이얼의 감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발생하는 비용만 생각을 해보면 배상금 X 그리고 소송 비용 CD가 되겠습니다. 자, 플레인티프의 경우에는 이제 X만큼 이제 배상금을 받지만 소송 비용 CP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X 값은 작은 값이면 XL 그리고 큰 값이면 XH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트라이얼에 가면 디펜던트와 플레인티프가 저렇게 비용과 페이오프가 발생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 그러면 세틀먼트 단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죄인이 오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펜던트가 합의금을 제안을 하는 건데 지금 디펜던트가 이제 합의금을 제안을 하는 건데 자, 이때 디스커버리 절차를 활용을 했는지 활용을 하지 않았는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디스커버리 절차를 활용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세트를 할 때 디펜던트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합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디스커버리 절차를 활용을 했으면 지금 세트를 할 때 디펜던트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아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먼저 디스커버리 절차를 활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인이 디스커버리 절차를 활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제인은 여전히 실제 피해 규모를 모르는 상황이겠죠. 자, 실제 피해 규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세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 제인이 합의금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면 플레인티프 입장에선 좋으니까 억셉을 하겠죠. 즉 자, 일단 먼저 가장 큰 금액을 생각을 해보면 자, 제인이 굉장히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특별히 지금 여기에 주어진 이 값보다 더 큰 값을 합의금으로 제안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경우에 자, 만약에 실제 피해 규모가 크다면 그러면 플레인티프 입장에선 합의를 이제 합의를 받아들이면 이때는 이제 S만큼 받고 끝나겠죠. 합의를 거부하면 이제 다음 기회에 트라이얼에 가겠죠. 다음 기회에 트라이얼에 가는 거니까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델타를 곱해 주고요. 그럼 다음 기회 페이오프가 이제 X-CP인데 지금 X가 값이 큰 경우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XH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이는 상황은 지금 합의금 S가 지금 이 값보다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가 크다면 플레인티프가 합의를 수락하는 게 더 낫겠죠. 자, 실제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라면 당연히 합의를 수락하는 게 낫겠죠. 합의를 수락하면 S만큼 얻고 거부하면 다음 기회에 이만큼 얻게 되니까
당연히 S가 더 크죠. 자, 그래서 이 경우라면 플레인티프는 실제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항상 수락을 하겠죠. 자, 그러면 합의금이 조금 낮아져서 자, 이 값과 이제 똑같다. 자, 이 경우에는 플레인티프가 선택에 이제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피해 규모가 실제로 크다면 억셉을 하면 S를 얻고 리젝을 하면 다음 기회 트라이얼에 가죠. 다음 기회 트라이얼에 가서 이만큼 페이오프를 얻게 되죠. 자,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플레인티프가 인디프런트하죠. 따라서 인디프런트 할 때는 합의를 수락하는 걸로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수락을 하겠죠. 그리고 x 값이 작은 경우에는 억셉하면 s, 리젝하면 다음 기회 트라이얼에 가서 이만큼 페이오프를 얻게 되는데 지금 s 값이 지금 이 값하고 똑같고 이 값은 이 값보다 크니까 s가 더 크죠. 따라서 플레인티프는 실제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라면 이제 당연히 억셉을 하겠죠. 자, 따라서 지금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하면 자, A하고 B를 비교를 해보면 플레인티프의 선택은 똑같죠. 그래서 항상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항상 합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A에서는 B에 비해서 합의금을 더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제인이. 그래서 제인 입장에서는 A를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A는 선택할 이유가 없고 이제 A하고 B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B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인 입장에선 불필요하게 합의금을 많이 지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A는 우리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겠고요. 자, 그럼 B의 경우에는 이제 디펜던트의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경우 디펜던트의 비용은 그냥 합의금이죠. 그래서 이 경우 디펜던트의 비용은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합의금이 조금 더 작아지면 그래서 합의금이 이제 이 값보다 작아요. 자, 이 값보다 작은데 너무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값보다는 커요.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플레인티프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자, 만약에 실제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이면 플레인티프가 억셉을 하면 합의금 S를 받겠죠. 자, 리젝을 하면 다음 기회에 트라이얼에 가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델타를 곱하고 트라이얼에 가서 이만큼 페이오프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우는 지금 S가 더 작은 경우죠. 이 값보다. 따라서 리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C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합의금이 좀 어중간한 상황이고 따라서 실제 피해 규모가 큰 상황에서는 플레인티프가 리젝을 하겠죠. 실제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억셉을 하면 플레인티프는 S를 받고 리젝을 하면 다음 기회 트라이얼에 가니까 델타 곱하고 트라이얼에서 이만큼 페이오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지금 이 S의 값이 더 크죠. 따라서 억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C에서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디펜던트가 합의금을 좀 어중간한 금액을 제안을 하면 피해 규모가 실제로 큰 경우에는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되고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이제 합의가 도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의금이 더 작아져서 자, 이 값하고 같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경우에는 자, 플레인티프의 선택에 변화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실제 피해 규모가 큰 상황에서는 억셉을 하면 S를 받고 리젝을 하면 다음 기회에 트라이얼에 가서 이만큼 페이오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트라이얼에서 받는 페이오프가 더 크죠. 자, 따라서 리젝을 하겠죠. 실제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억셉을 하면 S를 받고 리젝을 하면 다음 기회 트라이얼에 가서 페이오프가 이만큼 발생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페이오프가 같고 그래서 플레인티프가 인디프런트 하죠. 인디프런트 하니까 이제 우리는 억셉 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지금 C와 D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자, 지금 실제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제 리젝해서 트라이얼에 가고 실제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억셉해서 합의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플레인티프의 선택에 지금 변화가 없죠. 실제 피해 규모가 적은 경우에만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C와 D를 비교를 해보면 플레인티프의 선택에 변화가 없고 그래서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에만 합의를 도출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C에서 합의금을 더 많이 주는 경우죠. 그래서 D에서는 합의금을 조금만 주고 있는데 합의금을 조금만 주는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합의를 보고 있죠. 자, 그런데 C에서 보면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에 합의를 보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합의금을 사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C와 D를 비교를 해보면 C에서 불필요하게 합의금을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C는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D의 경우에 지금 합의금을 조금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에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때는 디펜던트의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지금 피해 규모가 실제로 큰 경우에는 트라이얼에 가게 되죠. 자, 디펜던트는 실제 피해 규모를 모르고 확률만 아는 거니까 디펜던트는 P의 확률로 지금 P의 확률로 실제 피해 규모가 클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 이제 트라이얼에 가게 되겠죠. 다음 기회에 트라이얼에 가서 얻는 페이오프를 쓸 건데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델타를 써주고 그리고 트라이얼에 가면 이제 배상금을 지불을 하고 재판 비용도 나가겠죠. 자,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피해 규모가 실제로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x 값은 큰 값, xh가 되겠죠. 그리고 1-p의 확률로 실제 피해 규모는 작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실제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합의금으로 S만큼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합의 금액은 이때 합의 금액이 딱 이만큼을 주고 있으니까 S 자리에 저 합의 금액을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합의금을 디펜던트가 이제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적은 경우에만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때 그 디펜던트의 비용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의금을 굉장히 적은 금액만 제한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때는 우리가 사실 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이 실제로 크든 작든 상관없이 리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제 플레인티프가 실제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항상 리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항상 트라이얼로 가게 되겠죠. 자, 항상 트라이얼로 이제 가게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디펜던트의 우리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자, P의 확률로 실제 피해 규모가 큰 값이죠. 자, 그래서 트라이얼에 가게 되는데, 자, 트라이얼에 가니까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델타를 곱해주고, 자, 트라이얼에서 X만큼 배상하고, 그리고 소송 비용도 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상황은 실제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XH 써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P의 확률로 실제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 그 경우에 이제 트라이얼에 가게 되고, 그래서 현재 가치 계산하기 위해 델타를 곱해주고 트라이얼에 가서 배상금을 지불을 하는데, 이때는 배상 금액이 작죠. 그리고 소송 비용이 들고. 자,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D와 E를 비교를 해보면, 자, 지금 보라색 부분이 비용이죠. 디펜던트의 비용인데,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첫 번째 부분은 똑같은데 두 번째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좀 D에서 비용이 더 작죠. 따라서 우리가 E는 생각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즉 디펜던트가 합의금으로 너무 조금만 제한을 해서 항상 리젝을 받고, 그래서 사건이 항상 트라이얼로 가는 그런 상황은 이제 우리가 고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니까 이제 결국 두 가지 가능성이 남는 거죠. 자, 첫 번째 가능성은 합의금을 많이 제한을 하는 거죠. 합의금을 많이 제한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옵션은 합의금을 이제 조금만 제한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합의금을 많이 제한하는 첫 번째 옵션의 경우에는 이제 항상 플레인티프가 억셉을 하게 되니까 재판에 갈 일이 없겠고요. 그런데 합의금을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재판을 가고, 실제 피해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옵션의 경우에는 디펜던트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디펜던트의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옵션의 경우에는 디펜던트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 경우에는 디펜던트의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따라서 디펜던트는 이 두 개의 비용을 비교를 해서 비용이 더 작게 드는 옵션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두 개의 비용을 비교를 해서 만약 이 비용이 적으면 즉 1번 옵션의 비용이 더 적게 든다면 2번 옵션보다 2번 옵션을 선택을 하면 비용이 지금 이만큼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이 부등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 분수를 우리가 p 햇이라고 부르면 자, 결국 이 부등식 얘기를 하는 거는 디펜던트가 생각하기에 실제 P의 규모가 클 확률이 굉장히 높으면 그래서 P 햇보다 더 크면 그래서 실제 P의 규모가 클 확률이 P죠. 그래서 실제 P의 규모가 큰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면 1번 옵션을 선택을 하는 게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싸죠. 즉 이 경우는 디펜던트 생각하기에 지금 플레인티프에게 발생한 실제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경우는 합의금을 좀 많이 주고 합의를 도출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재판에 가게 되면 이제 재판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합의금을 많이 제한을 하고 합의를 보는 게 낫겠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즉 이제 정리를 해보면 피해 값이 피해보다 크면 합의금을 높은 값을 제한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피해 값이 이제 피해보다 작으면 합의금은 이제 적은 값을 제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틀먼트 단계에서 디펜던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디펜던트가 얼마나 합의금을 제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플레인티프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를 우리가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과연 애시당초 제인이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려고 할지 말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게 먼저 트라이얼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생각을 했고 세틀먼트 단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생각을 했고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단계에서 만약에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K만큼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지금 활용을 했을 때 이제 얻는 게 뭐고 잃는 게 뭔지를 지금 계산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사용을 했을 때 비용이 K만큼 발생을 하는데 분명히 얻는 게 있죠. 얻는 게 있으니까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겠죠. 그럼 얻는 건 뭐냐면 정보를 얻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지금 나는 실제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는 모르고 큰 값일 가능성이 p, 작은 값일 가능성이 1-p라고만 알고 있는데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면 지금 그 숨겨진 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얻는 게 있는데 자, 이 얻는 거를 이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가 실제로 나에게 얼마만큼 이제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는 뒤에 발생하는 이 세틀먼트에서 그게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제인이 디스커버리를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그 경우에 지금 세틀먼트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봤고 만약에 디스커버리를 사용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디스커버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비용을 지불했죠. K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틀먼트 사항으로 넘어가는데 자, 세틀먼트 사항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디펜던트가 합의금으로 얼마만큼 제한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원래 좌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고 있죠. J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몰랐었는데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J는 자, 이제 좌안뿐 아니라 J인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기 때문에 지금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이라면 J는 얼마만큼 합의금을 제한할 거냐면 자, 딱 이만큼만 제한을 하면 되겠죠. 자, 왜냐하면 이제 이 경우에 J인이 합의금을 이만큼 제한을 하면 자,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지금 합의를 받아들이면 S만큼 얻는 거고 합의를 거부하면 이제 재판을 가게 되겠죠. 그럼 재판을 이제 다음 기회에 재판을 가니까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델타를 곱해주고 다음 기회에 재판에 가서 배상금 이만큼 받고 그런데 지금 소송 비용이 발생을 하죠. 야, 그런데 이게 이 값이 똑같죠. 그래서 인디퍼런트하고 따라서 플레인티프가 이제 이 합의금을 받아들이겠죠. 자, 만약에 실제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라면 그러면 이 경우라면 디펜던트는 합의금을 이만큼만 제한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디펜던트가 합의금을 이만큼만 제한을 하면 플레인티프는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과 거부하는 것 간에 이제 인디퍼런트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받아들이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인이 만약에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다음 기회에 가서 즉 세틀먼트를 하게 되는 타임 피리어드에 가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아니까 이 합의금도 가능한 최소 금액만 이제 지불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트라이얼에는 전혀 이제 안 가도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트라이얼로 가는 상황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 지금 제인의 비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디스커버리가 발생하는 디스커버리를 할지 말지 선택을 하는 타임 피리어드를 1기, 그 다음에 세틀먼트를 2기, 그리고 트라이얼을 3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매 기간마다 지금
한 시점씩 이제 미래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니까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서 이제 현재 가치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지금 이 합의금이 2기에서는 디펜던트의 비용으로 지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피해 규모가 크다면 이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니까 이만큼이 디펜던트의 비용이 될 거고, 실제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라면 이 합의금으로 합의를 보게 되니까 이 값이 디펜던트의 비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디펜던트의 비용을 1기의 숫자로 다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디펜던트의 비용을 1기의 숫자로 다 표현을 해보면, 1기에 디펜던트가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비용 K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냐면 다음 기에 가서 이제 세틀먼트 하게 되는 비용이 있죠. 자, 세틀먼트 하게 되면서 비용이 다음 기에 발생을 하니까 1기의 비용으로 우리가 표현해 주려면 델타를 곱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델타를 우리가 이제 곱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지금 피해 규모가 이제 큰 상황이 지금 확률이 P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 가서 합의 금액으로 요만큼만 지출을 하면 되고, 그리고 실제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 합의 금액으로 이제 요만큼만 지출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디스커버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디펜던트의 비용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1기에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디펜던트의 비용을 1기에 이렇게 계산을 우리가 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과연 애시당초 그러면 디스커버리를 하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P가 P햇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 제인이 만약에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기회에 가서 지금 세틀먼트 하는 세틀먼트를 하게 되는 지금 2기에 가서 합의금을 이제 높은 값을 제한을 하죠. 합의금을 이제 높은 값을 제한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2기에 가서 비용이 이만큼 발생을 하는 거죠. 디펜던트에게. 그럼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 비용을 1기의 비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자, 1기의 비용으로 표현을 해줄 거니까 델타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델타가 2번 나오고,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지금 제인이 생각하기에 실제 피해 규모가 큰 값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면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이만큼이에요. 자, 그런데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활용을 하면, 그래서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활용을 안 할 때, 근데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활용을 하면, 자, 그러면 비용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가 앞서 계산한 것처럼 비용이
이만큼 발생을 하죠. 자, 따라서 제인이 언제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사용을 할 거냐면 지금 이 두 번째 이 값이 첫 번째 값보다 작은 경우라면 제인이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겠죠. 따라서 이 부등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값을 우리가 K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제인이 언제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사용을 할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제인이 실제 피해 규모가 큰 값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디스커버리로부터 발생하는 값이 이 K1이라는 이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K 값이 K1보다 크다면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만약에 피해 값이 작은 경우에, 즉 제인이 생각할 때 실제 피해 규모가 큰 값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만약에 디스커버리를 하지 않으면 제인은 다음 기 세틀먼트 단계에서 합의금을 이제 조금만 제한을 하는 적은 이제 합의 금액을 이제 제시를 하죠. 합의금을 이제 적은 금액을 제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이제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때 발생하는 비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지금 2기에 이제 비용을 우리가 쓴 거죠. 그래서 1기의 비용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려면 여기 이제 델타를 곱하면 되겠죠. 델타를 곱하니까 이제 델타 제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스커버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인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이만큼. 그럼 디스커버리를 사용을 하면 우리 앞서 봤듯이 지금 비용이 이만큼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비용이 이제 첫 번째 비용이 더 작으면 이제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등식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주면 부등식을 잘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이런 부등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값을 우리가 K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결론은 뭐냐 하면 제인이 생각할 때 지금 실제 피해 규모가 큰 값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P가 PF보다 작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제인이 언제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쓸 거냐면 디스커버리로 발생하는 비용이
K2라는 저 값보다 작으면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라는 이제 이런 어떤 재미있는 리티게이션 프로세스에서 지금 이 재판 당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옵션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과연 재판 당사자들이 언제 이런 옵션을 사용을 하고 싶어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지금 이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라는 거는 지금 비용이 들죠. K만큼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자, K만큼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왜 이 비용을 지불하고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 정보를 얻는 거죠. K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그 대신에 내가 알지 못했던 정보를 얻는 거니까, 자, 이제 정보를 새롭게 얻게 되는데, 자, 그런데 정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로부터 나에게 발생하는 수익이 중요한 거죠. 그 생각을 해봤더니 제인이 원래는 정보가 없었는데 정보를 얻음으로 인해서 다음 기회에 이제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절약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감안을 해서 이 K의 값이 너무 크지만 않으면 합의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디스커버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만큼 이 디스커버리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K가 얼마나 적어야 디스커버리를 사용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P의 값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P의 확률 값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K2보다 작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K1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